안녕하세요. 온통부가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날도 추운데 오늘 저녁은 무엇으로 해먹지? 고민되는 분들 계세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건강한 저녁 식사 한 끼 드실 수 있도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것 1순위 칼국수 아닐까요? 칼국수를 한번 해먹어 보려고 하는데요. 칼국수? 난 혈당이 높은데 몸에 독소가 좀 많은데 걱정되시는 분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혈당 오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칼국수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재료도 굉장히 간단해요. 직접 불을 켜고 시작을 해볼게요. 물이 끓기 전에 자 다시마 한 조각 넣을게요. 다시마 한 조각 넣고 대파를 이렇게 이게 한 뿌리 다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하얀 데는 그 양념장을 만드는 데다 사용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제가 들어가는 그냥 원재료 그대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저녁 때 바쁠 때 그냥 양념장을 따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자, 대파 한 뿌리를 그대로 다 넣었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멸치를 넣어야 되는데요. 자, 멸치를 칼국수 2인분에 대해서 한 25g 정도 이런 거 할 때 뭐 몇 그램 넣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죠. 요리 안 해보신 분들. 멸치를 25g 내지 30g을 넣을 건데요. 육수를 미리 내서 할 때에는 그냥 이렇게 넣지 않고 바로 멸치를 넣어도 되는데 제가 오늘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녁을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방법. 이제 왔는데 시간도 얼마 안 되고 빨리빨리 저녁을 해서 먹고 싶을 때 육수를 언제 따로 내고 있어요. 그냥 육수 내면서 바로 칼국수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멸치를 이렇게 25g을 담을게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육수 재료 전부 다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넣을 거예요. 이게 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김장김치 이렇게 먹다 보면 이게 국물이랑 좀 양념이랑 해서 남는 찌꺼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여기다 받쳐서 육수 재료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요리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이 김치 국물 남은 것을 잘 활용을 하면 거의 모든 음식들이 다시 맛있어져요. 왜 그러냐면 김치를 할 때 여러 가지 양념을 충분히 넣기도 하고 그게 발효가 되면서 김치 자체가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 국물을 이용하면 웬만한 음식들은 다 맛있어지거든요. 그래서 요리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무조건 김치 국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김치 국물을 그냥 가라앉혀서 맑은 국물만 이렇게 떠먹으면 거기에는 유산균도 굉장히 많아서 제가 면역력을 기르는데 좋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데 그렇게 국물 떠먹는 용도 말고 밑에 조금 지저분하게 남은 것을 이렇게 육수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육수가 끓고 있어요. 제가 물을 조금 끓여놓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끓지는 않는데 지금 이제 거의 다 끓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배추를 넣을 거예요. 자, 배추를 200g을 넣어요. 배추는 육수를 낼 때도 사용하지만 육수용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칼국수랑 같이 먹으려고 칼국수 모양으로 그냥 길게 찢었어요. 뭐 칼질도 예쁘게 안 했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길게 그냥 이렇게 찢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요즘 겨울엔 저장 배추들 있잖아요. 이거 이파리 수로 9개인가 10개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200g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추를 넣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칼국수를 넣었는데 이제 칼국수가 생면이 거의 이렇게 전분으로 붙어 다니지 말라고 전분가루가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번 정도 헹궈서 넣는 게 좋아요. 그래서 2인분을 넣는데 이렇게 전분만 헹궈서 지금 이제 물이 끓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고
거기에다 이 칼국수면을 넣고 7분 내지 8분 정도를 끓이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잴게요. 이렇게 이제 넣고 끓일 동안 이제 양념도 이제 천천히 같이 넣어볼까요? 버섯은 금방 익기 때문에 이제 버섯은 나중에 넣고요. 자, 양념을 이렇게 제가 고춧가루하고 고추장을 했어요. 원래 양념장을 개서할 때는 고추장을 안 넣고 고춧가루로만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양념으로 그냥 일반 소금보다 고추장이나 된장, 간장 이렇게 장류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이게 발효가 되면서 맛이 훨씬 이렇게 풍부해지고, 그리고 실제로 고추장을 담을 때 이제 이게 엿기름이나 고춧가루 외에도 메주가루와 엿기름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음식에 들어가면 훨씬 맛이 이렇게 풍요로워져요. 그래서 장칼국수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장칼국수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고추장을 많이 넣는 건 아니고 그냥 간이 맞을 정도로 고추장을 넣고요. 그 다음에 고추장이 내는 맛과 고춧가루가 내는 맛이 좀 다르기 때문에 고추장하고 고춧가루를 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간장을 넣었는데 뭐 간장을 몇 그램 넣냐 이건 좀 의미가 없는 게 집집마다 간장의 농도가 이게 짠맛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맛을 봐가면서 이제 나중에 좀 적당히 맞추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간장이 지금 몇 년을 묵혔더니 거의 조청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맛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좀 짠맛이 강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넣었는데 간장이 너무 아까워서 이거는 다 헹궈서 끝까지 넣어야 돼요. 이렇게 몇 년 묵은 간장은 거의 뭐 보약 이상으로 좋은 양념이라서 이렇게 한 방울까지도 제가 다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고춧가루, 고추장, 간장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늘을 넣을 건데 마늘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넣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넣고 끓일 수도 있고요. 나중에 넣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처음에 넣어서 오래 끓인 맛과 그 다음에 나중에 조금 약간만 끓인 맛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늘을 좀 더 넣으면 칼국수가 좀 뭐랄까 신선한 맛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일찍부터 넣고 끓이면 이제 이게 그 다른 양념들하고 어우러져서 약간 단맛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마늘이 익었을 때 또 생기는 그 생마늘에는 알리신이지만 그것이 익히면 또 그 성분이 달라지면서 오히려 면역작용에 더 도움되는 그런 성분으로 바뀌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마늘을 오래 끓이면 영양가가 없어진다라는 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흑마늘이라든지 이게 발효마늘이라든지 이런 것이 항암 효과는 더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늘을 한 3분의 2 정도는 넣고 오래 끓이고요.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 한 1, 2분 정도만 끓이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끓여야 되겠죠? 5분 정도 끓이고 나면 그때 버섯과 마늘을 마저 넣을게요. 오늘 제가 이제 이 버섯과 배추를 주 재료로 활용을 하는데요. 올겨울에 저희 가족 전체가 다 이 버섯하고 배추에 꽂혀가지고 이 버섯 배추를 이용한 요리를 정말 많이 해 먹었어요. 그래서 떡국을 끓일 때도 버섯 배추 떡국, 그다음에 된장국을 끓일 때도 버섯 배추 된장국 이런 식으로 배추를 굉장히 이렇게 자주 먹었었는데요. 배추 하면 이제 대부분은 뭐 채소니까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데 사실은 이 배추에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베타카로틴 하면 당근에 많이 들어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당근을 많이 먹으면 뭐 눈 건강에 굉장히 도움된다 이제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눈 건강뿐만 아니라 얘가 면역 작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항암 배추라고 들어보셨죠? 속이 유난히 더 노란 배추, 그걸 항암 배추라고도 하는데, 그걸 항암 배추라고 하는 이유가 베타카로틴이 이제 일반 배추에 비해서 더 많이 들어있다 해서 항암 배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은 뭐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시력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면역을 올려주는 이제 그런 작용도 하게 되는데요. 자, 버섯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또 뭐가 있죠? 베타글루칸. 그래서 저는 버섯, 배추 이렇게 넣어서 만든 칼국수를
베타 칼국수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베타카로틴, 베타글루칸. 베타글루칸이 또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버섯에 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크롬이에요. 그래서 이 크롬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주고, 그러니까 인슐린이 인슐린 수용체에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체내 혈당이, 식후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미네랄이 크롬이거든요. 근데 그 크롬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이 버섯이에요. 그래서 버섯 100g만 먹으면 거의 하루에 필요한 그 크롬의 양을 한 3분의 2 이상을 섭취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크롬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서 심지어 가격도 싸요. 오늘 제가 이 버섯 칼국수를 해서 이게 무슨 버섯이죠? 느타리 버섯을 사는데 느타리 버섯 200g이 1,3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가격도 저렴해요. 가격도 저렴하면서 혈당도 올리지 않고 그러면서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버섯, 배추, 칼국수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잠깐 띄워드릴게요. 버섯, 배추 된장국을 제가 먹고 이제 제가 혈당 측정을 할 때였었거든요. 근데 버섯, 배추 넣어서 된장국을 먹으면서 밥을 심지어 하얀 밥을 먹었어요. 근데도 혈당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싶어가지고 뭐 실험을 해보고 싶어서 밥을 먹은 다음에 귤을 한 개 더 먹고 거기에다가 그 달디단 모찌를 한 개를 또 먹어봤어요. 그랬는데도 혈당이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많이 올라가지 않는 걸 보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혈당이 모찌를 먹었는데도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싶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피자까지 하나 먹었어요. 굉장히 과식을 했죠. 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버섯 100g이 주는 그 효과가 이렇게 대단하다. 버섯과 두부를 미리 먹고 그 다음에 밥이라든지 다른 음식을 먹으면 다른 음식이 그 단순당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혈당이 많이 오르지 않게 하는, 혈당이 많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 당독소를 별 생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효과가 있어요. 버섯 100g의 힘이 이렇게 대단해요. 자, 시간이 이제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버섯 200g을 한꺼번에 다 넣었고요. 버섯을 2인분에다 이렇게 많이 넣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먹을 때 보면 알아요. 버섯은 정말 이렇게 많이 넣어도 될까 싶을 정도로 많이 넣어도 얘가 금방 부피가 쪼그라들기도 하고 이 버섯 먹는 재미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200g 이상 300g 정도 넣어도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150g 정도 이렇게 먹는 정도 그렇게 해도 되고요. 마늘 나머지 넣을게요. 마늘 양 같은 경우도 정해놓지 마시고 저는 마늘을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사용하시는 편인데 이제 취향에 따라서 좀 양은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2, 3분만 더 끓일게요. 자, 이 정도 간을 했는데 만약에 간이 잘 안 맞는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 소금이라든지 간장을 추가로 조금 더 넣으면서 이렇게 간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끄고 한번 떠볼게요. 이렇게 거의 칼국수 반, 배추 반, 뭐 이제 버섯 반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이제 샤브샤브 집에 가면 이렇게 배추라든지 채소들을 먼저 끓여서 먹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푸기는 같이 푸는데 푸는 거는 면이랑 배추랑 그 다음에 버섯이랑 같이 푸는데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되겠어요? 제가 맨날 거꾸로 기사법 말씀드리죠. 샤브샤브에서 채소를 먼저 먹는 것처럼 여기서 버섯이랑 배추를 먼저 건져서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놓을까요? 버섯이랑 배추를 먼저 이렇게
일정 정도 먹으면서 천천히 드시면서 이제 조금 칼국수가 약간 식는다 했을 때 그때 칼국수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버섯이랑 이제 배추를 먹게 되면 이제 식이섬유 섭취도 있지만 버섯에 있는 크롬 성분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얘는 인슐린이 나왔을 때 그 인슐린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이섬유 음식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때부터 몸에서 소화 효소가 나오면서 이제 소화시킬 준비를 하잖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가 준비가 되면 소화 효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인슐린도 이제 뒤이어서 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슐린이 분비가 되기 이전에 먼저 그냥 빠르게 소화되는 그런 탄수화물부터 먹어버리면 인슐린이 나오기 전에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니까 혈당이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슐린을 맞이할 준비도 하고 그리고 천천히 이 버섯과 배추를 먹으면서 인슐린이 나올 준비를 나오는 동안에 이제 이렇게 먹다가 탄수화물을 뒤이어서 먹으면 혈당이 많이 올라가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내가 먹어서 그게 소화가 되는 족족 그것이 우리 몸 세포들에서 잘 끌어다닐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에 당 독소가 없이 배부르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칼국수가 되겠습니다. 자, 버섯 100g의 힘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은 이렇게 버섯 배추 칼국수로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